우리 영상 녹화가 안 된 게 한 번인가 있나? 필요한 내용들은 선생님 폴더 보면 고1에도 있습니다. 1등급 내용이 있어요. 거기 가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거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좀 더 어렵게 설명하니까 거기는 알겠어요? 들어보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거로 봐도 되고요. 자 봅시다. 선생님이 일단 여기까지 설명해 볼게요. 요걸 그대로 다 지워보고 현재 문제는 0하고 3이 등호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쉽다고. 왜냐하면 3이 없다는 말은 3에서는 얘 값들을 지정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야. 3의 범위가 없다는 것은 3을 수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끝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최소값이든 최대값은 3에서는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0하고 3이 이렇게 있으면 3에서 당연히 최소값이 발생하겠죠. 근데 여기가 빠져 있어. 빠져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지.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오면 3에서 빵꾸 나 있으니까 최대값이 지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딱 정해졌어요. 0부터 3까지 범위는 당연히 0하고 3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어차피 3에서 최대값이 발생한다 이 말이겠죠. 이 범위는 이 문제는 당연히 여기랑 빵꾸 나 있고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3입니다. 그럼 최대값은 여기에서 발생을 하고 이 최대값은 얼마이고 2이고 최소값은 지금 얼마냐면 축에서 발생하는데 축이 얼마입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겠지. 여기다 써놓게 옆에다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굳이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말더라도 그냥 식으로 써서 풀 수도 있다. 왜냐면 점이 몇 개 나왔습니까? 점이 하나 나왔고 점이 2개 나왔네요. 그러지? 좀 부족할 수도 있긴 하겠네. 조금.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식이 fx는 x 마이너스 축이 아직 안 나왔다고 생각하고 p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지? 여기다가 0,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0,1을 집어넣으면 f0은 p제곱 마이너스 1은 2 p제곱이 3 p는 불마 루트 3인데 가능한 수는 p가 루트 3일 때만 가능하겠네요. 그러겠지. 지금 0하고 3 사이니까. 그래서 루트 3 넣어가지고 얘를 풀면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운 방법이다. 아마 이렇게 풀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얘가 이제 문제가 달라지면 틀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것은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류의 문제에 대한 해석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x의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고 함수에서 x의 범위가 양쪽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존재할 수가 있겠고 100%는 아니겠지만 최대값, 최소값 존재할 수가 있다 이거야.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0하고 3이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냐. 우리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은 범위는 세 종류가 있겠죠. 얘. 왼쪽, 오른쪽을 똑같게 생각한다고 하면 두 종류고 더 세분화시키면 몇 종류가 있냐면 5종류가 있습니다. 하나, 가운데를 아직 안 했어. 왼쪽이 더 큰 거, 오른쪽이 더 큰 거, 그 다음에 대칭적인 것까지. 알았어요? 문제에 따라서 이 대칭에 대한 내용도 등장한다 이런 말이겠어요. 그래서 구분은 이제 5개 정도로 구분할 수도 있다. 내용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대칭이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현재 우리는 범위를 세 군데만 나눈 것은 축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기준이고 대칭이 기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거까지가 이제 문제에 따라서 등장시키겠다 이런 말이고 현재는 우리가 범위가 몇 칸? 3칸이다. 정수칸은 3칸이라 말한 겁니다. 표현하기 편하게 3칸인데 y의 범위는 몇 칸입니까? 3칸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축이 포함된다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기준을 삼냐면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내가 3칸을 벌려봤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3칸. 이게 기준이 된다고요. 여가 3칸이면 여가 몇 칸이다? 9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기준이라는 거야. 이 3칸은 주어져야 되겠지. 문제에 따라서 3칸일 수도 있고 2칸일 수도 있고 보통 2칸, 3칸이 많을 거야. 4칸이면 수가 너무 수가 많이 커져버리니까 뭐 안 나온다는 아니지만 보통 1칸, 2칸, 3칸 이 정도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현재는 여가 3칸이니 여가 3칸이 될 때 여가 9칸이 되는 게 기준이라고 기준. 얘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 간격은 9칸보다 더 크다 작다? 더 크다 이거야. 요거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기준을 잡는 거라고. 요 9칸이 기준이라고. 3칸에 대해서 9칸이 기준. 이 최대값 최소값이 9칸보다 더 벌어졌느냐 그보다 더 작느냐 이거지. 더 벌어지면 오른쪽으로 빠지고 됐어요? 얘는 9보다 작으니 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축을 포함하고 있다. 포함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일단 기준이야. 이게 우리가 얘를 범위를 나눠서 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지? 그 범위 나누는 거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 줄여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x의 범위가 주어졌고 축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x의 범위가 주어졌고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나왔을 때는 기준이 되는 애가 이거라고요. 그러면 축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판단이 되면 좀 닫아줘 그래? 축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판단이 되면 축이 안 들어갔으면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두 가지고요. 축이 들어가면 가운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칭적이니까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있을 수는 있다. 요거는 대칭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꽤 중요하다. 최근에 꽤 많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이 그래프 자체가 x제곱 이게 중요하다죠? 지금 좌표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아직은. 그러죠? 좌표가 아니라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가로 세로의 비율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그 비율 관계는 똑같이 형성이 돼요. 그래프는 똑같은 놈이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는 찾았어요. 축이 포함하고 0하고 3 사이에 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최대값 최소값이 0하고 루트 3이 되려면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2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 지워버릴게요. 이제 축이 포함된다는 것은 이제 알았으니까. 너희들은 실제적으로 문제 풀이할 때는 요 그림 하나 놔두고 아하 이렇게 되니 축이 0하고 3 사이에 축이 있다고 써주면 됩니다. 서술에 했던 어쩌나 선생님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할 거야. 축 요런 표현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축이 0하고 3 사이에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이 값을 이용하게 돼. 마이너스 1하고 2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간격이 얼마다? 요 간격이 3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범위가 이렇게 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칸 최소값은 여기에 있을 거고 최대값은 여기에 있겠지. 왜 오른쪽에 있습니까? 오른쪽 하나 구하고 나면 왼쪽은 대칭적으로 있다고 해결될 거야. 백제군 됐어요? 백제 가고 있어 백제로? 가면 안 돼 백제로. 백제 가기 전에 이제 조선으로 먼저 가야 돼. 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지금 몇 칸이다? 3칸이니 우리는 얘가 x제곱을 알고 있으니 요 간격은 얼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루트 3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이거죠. 얘가 루트 3이라는 것은 얘가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루트 3칸 실제 여기 수는 얼마고? 실제 수는 얼마였습니까? 범위가 0부터 3까지니 실제 수는 얘가 3이었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식이 이제 다 나왔다 이 말이죠. 축은 얼마고 지금? 3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최소값 얼마고? 마이너스 1이죠. 꼭지점이 나왔으니까 식은 끝났다고요. fx는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개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식이라고요. 됐나요? 이게 하나예요 다. 하나 더 있죠. 얘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그 왼쪽으로 가면 요 간격이 루트 3이고 여기 왼쪽 수가 얼마입니까? 0이에요. 그림을 또 하나 더 그려야 된다 소리입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그걸 하나의 그림에서 설명하는 거고 여가 0이면 여기가 얼마야? 이 좌표가 루트 3이겠죠. 이제는 꼭지점이 얼마다? 빵 얼마야? 꼭지점이요? 집중 안 하고 있어. 꼭지점은 좌표로 얘기해야지. 루트 3, 마이너스. 빵 연정. 빵 연정. 예, 이거나 fx는 x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 답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는 얘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꽤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됐어요? 최근 트렌드 중에 이런 문제가 등장을 많이 하고 있으니 x 간격, y 간격. y 간격부터 얘기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y 간격에 대한 얘기는 요게 아까 선생님 첫 번째 축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 요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됐어요? 88번 빨리 가볼게요. 이건 몇 칸? 두 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두 칸이면 이거 몇 칸? 네 칸. 네 칸인데 최대값 최소값 차이가 2니까 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간격이 얼마다? 2니까 이 간격이 루트 2가 돼서 오른쪽이 얼마가 되면 된다? 2다 이거죠. 오른쪽이 2. 축은 얼마입니까? 현재 A니까 A를 기준으로 루트 2만큼 더 가면 2이고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칸 가면 0이 된다 이 말이죠. A값이 바로 그냥 두 가지가 바로 떨어졌다 이 말이겠네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정신 차리세요. 이제 또 꽤 중요한 문제를 해야 되니까요. 요 그림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요 그림은 조금 자 일단 여기서 하고 선생님 딴 데로 가보겠습니다. 이 점 이차함수 A란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었고요. B란 점하고 C란 점의 접점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습니다. 요선은 접선이라 부르고 얘선은 극선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극선 두 개의 접선과 접선이 만나는 접점을 잇는 선이 극선입니다. 됐어요? 이 극선에 대한 내용은 곡선에서는 이 극선은 모든 함수가 존재를 하게 돼 있어. 자, 그래프는 우리는 종류상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 있어요. 알겠어요? 얘를 뒤집어 보면 위로 볼록이 되겠지. 백제군 그러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접선은 몇 개입니까? 한 개인가요? 백제군 몇 개야? 하나요. 한 개. 그럼 그래프 위 점이 아닌 데서는 접선이 몇 개입니까? 0개요. 0개야? 그래프 위 직선이 아닌데. 그래프 위에 점이 아닌 이 점이 아닌 다른 데로 가면 접선이 몇 개 나옵니까? 0개요. 어? 2개요. 어? 계속 나오겠네. 계속. 이제 마이너스 두 개도 나오겠네. 2개요. 두- 2개 아니에요? 아 진짜 알려줄 거면 제대로 알려주든가. 그래 제대로 알려주던가. 2개인데? 이쪽으로 가면 접선이 없습니다. 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볼록성 갖고 있으면 볼록 바깥에서 이렇게 해서 두 개지만 이것은 접선이 없습니다. 알겠나요? 당연히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 애는 급선이 몇 개 있다? 무조건 두 개가 되니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은 존재한다 이거야. 모든 그래프가. 알겠나요? 그럼 이 극선은 여기저기서 다 등장을 하고 있고 이 극선은 시험 문제 소재로 많이 등장을 하니 알고 있어라 이거죠.
대표적인 극선이 요 2차 함수에 대한 극선. 이게 이 그림 많이 나온다는 소리야. 또 하나의 극선이 어디 있습니까? 원에서 극선이 있습니다. 원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두 개 발생하는데 저 두 점을 엮는 이게 극선입니다. 이 얘기도 많이 등장하니까 이 극선은 내용이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우니까 그만큼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상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많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이 그림은 수투까지 계속 나옵니다. 수투까지. 알겠어요? 다시 말해 수투까지 나온다는 것은 계속 너희들이 수학을 놓을 때까지 계속 이 그래프는 볼 것이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두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봅시다. 현재는 2차 함수. 직선을 먼저 그었어요. 그럼 뭐가 나와? 두 개의 교점이 발생하겠죠. 두 개의 교점에서 그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어요. 잘 그어져 안 그어져? 실제로 너희들 그려봐도 잘 안 그어집니다. 왜? 곡선하고 직선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보여.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딱 접점은 곡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곡선을 이렇게 있으면 선을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면 딱 한 점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좀 약간 길게 보이긴 한데 한 점이라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이네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일반형으로 써봐야 되는데 그냥 y는 x제곱으로 나는 출발할게요. y는 x제곱. 아니 y는 x제곱 아니고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들은 뭐 한 거야? 평행 이동을 한 거지.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이 그래프는 여기다 하듯이 뭐 상관없겠네. 그래프의 상황은 변하지 않죠. 관계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백제군 그런다고 해? 지금쯤이면 저기 한 거기까지 갔네. 어디까지 갔어? 신라까지 갔어 벌써? 너무 빨리 갔는데? 엊그저께 뭐 뉴스 보니까 저기 뭐지? 어디야? 학살? 1950년도에 모르냐? 연진? 난징대였어. 난징대? 난징 학살. 난징 대학살? 뭔 내용이야 그거? 역사. 아 그게 뭔 내용인 게 역사야? 중국에서 홀로코스트 저지른 거. 아 그거 말고 거기에 이게 그 뭐지? 6.25잖아 6.25? 6.26이 뭐냐? 한국전쟁. 한국전쟁 뭐지? 6.25 하려고 했지. 저 어쩌 유치. 근데 그때는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데 그때 조선이냐? 그 전에가? 네. 조선이었냐? 대한제국. 대한제국이었나? 그러면 그때는 대한제국이었는데 이게 이제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기 전에 이게 남한군이냐 북한군이냐? 그러면 주민들은 남한 사람이야, 북한 사람이야? 왜? 너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이야? 남한 사람. 아니지 선이 봐봐 얘가 살고 있었어 내가 살고 있었지. 근데 이 남한과 북한을 경계하는 선이 이렇게 있으면 북한 사람이고 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남한 사람이 되는 거지. 6.25 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서로 막 신고하고 쟤 뭐 빨갱이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잖아.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죽이는 현상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시체로 했던 것이 그걸 뉴스에서 안 나왔냐? 뉴스 안 나왔냐? 아, 너희들은 안 미안하다. 뉴스를 안 보는구나. 그게 이제 그 유골이 나와가지고 수십 명이 집단 사살을 당한 내용이네. 네? 이유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째? 가서 찌르는 거예요. 쟤 북한하고 내통했다고 말하면 바로
기분 나쁘면 모든 가족이 다 못 살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야. 백제군 백제군이 문제였어. 백제군은 백제 사람이야 신라 사람이야? 조선족. 조선자. 그러네. 그래. 빵이 중국 사람 빵지. 정신 차려. 상황은 똑같으니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자. 쌤 서연이 어머니가 부르셔. 예. 뭔 서연이죠? 홍서연. 홍서연? 네, 해주세요. 선생님 너무 많아서요. 배달시켜. 어디 쿠팡에서 시켰어? 택배? 자 봅시다. 그래서 2차 곡선을 선생님은 이 상황은 똑같으니까 아까 선생님 쪽 그림은 여기 이 점이 있고 접선을 그으면 접점이 발생해서 연결시키는 상황이고 어차피 하나의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발생하면 접선을 그으면 교점이 발생하겠다. 이제 거꾸로 가는 상황이다 이거지. 상황은 똑같습니다.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나는 이 점을 알파 제곱으로 놓겠습니다. 이 점을 베타 제곱으로 놔도 관계는 없겠죠. 이거는 됐습니까? 그러면 알파 제곱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고 베타 제곱에서 접선이 있겠죠. 그럼 이 교점이 발생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 얼마죠? 나림이 얼마냐?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은 잘 알고 기용을 해봐야 돼. 그래야 기억을 하지. 팡 안다고? 아니 2알파? 그러지, 2알파지. 아니, 아는 건 사용을 해. 이걸 서술형에 쓸 수 있냐, 없냐는 것은 내가 없겠지, 사실은. 근데 다른 게 기억이 안 나. 뭐 어떡해. 써야지, 그냥. 써갖고 뭐라고 하면, 제가 계산했어요 하면 돼. 어떻게 계산해?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성에 2알파던데요. 여기가 2알파. 여기는 2베타. 뭐 한 거야? 미분한 거지, 미분. 쉽게 찾을 수 있겠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풀지는 않겠지.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y는 m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지나는 직선하고 누구랑 연립을 해? y는 x 제곱하고 연립을 했더니 중근을 갖겠다 이 말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d가 m제곱 마이너스 4 m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m제곱 마이너스 4m 알파 4알파 제곱 얘가 m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이 0이 되는 거죠. 쌤이 2만 알파 나왔어요. 우리 과정은 이렇게 설명한 게 맞긴 합니다. 됐어요? 갈 길이 머니까 그냥 갈 길이 멀어. 이렇게 한번 적어 보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2차 함수, 2차 식하고 직선은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판별식. 알았어요? 원도 판별식인데 원은 판별식보다 좀 더 쉬운 식이 있어서 거리 D는 R로 문제를 풀죠. 2차 식하고 직선, 중근을 갖는다, 접한다는 무조건 판별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서술형 고1 과정에서는 다 판별식으로 쓴다. 아시겠죠? 수토 가면 뭐 미분 배웠으니까. 그러면 요 접선의 방정식은 하나는 y는 2알파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고 2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 그럼 다른 하나는 y는 2베타 x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건 뭡니까? 현재 a만 달라지겠죠. a만 달라지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a 알파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 뭐가 돼? 2a 알파 제곱 맞나요? 알파 콤마 a 알파 제곱. a 알파 제곱. 그러면 2a 알파 제곱. 2a 알파 얘랑 연립하면 a가 따로 둘 다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A가 있든 없든 요 점의 교점의 X좌표 구하는 것은 똑같다. Y좌표는 다르겠죠. 알겠죠? 자, 얘를 연립을 합니다. 두 개를 빼게 되면 연립을 하면 2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0 이래 되겠네요. 알파하고 베타는 다른 값이고요. X는 얼마가 되냐? 넘기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이거예요. 이 점을 X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네요. 본 적 있을 거야 너희들. 수투까지 다 공부하면 한 번은 본 적 있습니다. 소민아 본 적 있다고 얘기해줘. 요 점은 어쩐다? 중점이 된다. 요 그림도 본 적 있어요. 요 라인 그어가지고 요 둥호 작업은 없을지 몰라도 둥호의 표현은 없을지 몰라도 요 그림도 많이 볼 겁니다. 양쪽이 대칭입니다. 양쪽이 넓이가 같아요. 또 다음에 적분을 하면 여튼간에 요거는 중점이 된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나는 Y좌표를 한번 구해보겠다. Y좌표는 얘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Y는 2분의 2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알파 베타 5 알파 베타네요. 됐나요? 자, 얘는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얘가 ax 제곱으로 바뀌면 얘가 지금 a 알파 제곱 a 베타 제곱이 되고 x좌표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라고 했죠. y좌표는 바뀌겠나요 안 바뀌겠나요? 바뀌겠죠. a가 들어가겠지. a 알파 베타로 바뀌겠죠. 알겠어요? 자, 외워둬도 되는데 적어도 이거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얘 외우는 건 외우지 않지. 너희들 공부를 많이 하면 다 외웁니다. 얘도 A로 놓고 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외울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첫 번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사실 알려줬어요. 자, 두 번째. 자, 그리고 이 선을 긋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해낸 사실 뭡니까 지금? 그래프가 교점 하다니까 접선의 방식 구했고 접선의 교점을 구했습니다. 됐어요? 자, 요 점의 좌표 한번 가볼게요. 요 점의 좌표는 지금 x좌표는 정해졌네. x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된가요? 맞잖아. 이거 중점이니까. 그러지? 자, 요 점의 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요 점의 좌표는 어디다 집어넣어? 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그래 이렇게만 적어도 되겠네. x좌표는 다 똑같으니까요. 요게 뭐야? 이 점의 y좌표죠. y는 x제곱 위의 점이니까 이 점이 비슷하게 보이네. 그럼 얘하고 얘가 중점이 얘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2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를 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네요. 얘를 뭐로 나눈 거예요? 얘는 다시 2로 나눈 거죠. 중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어요? 이 구조는 정해졌다 이 말이야. 지금 이 선생님 일반형을 풀고 있어요. x제곱으로 ax제곱으로 하면 뭔가는 달라지겠지. 하지만 이게 중점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값은 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폭이 달라지니까
알겠죠? 하지만 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요 직선의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뭡니까? 요놈에서 요놈 뺀 거, 요놈에서 요놈 뺀 거네.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나요? 맞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2알파. 기울기 2알파. 요 기울기 2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뭡니까? 평균인가요? 평균?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 얘 순서 들어갑니다. 이거의 평균 얘라고. 얘 산술 평균 우리가 등차 수열 같은 등차 수열 평균 알겠어요? 등차 중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평균이잖아요. 그러지? 자, 이 점 아까 x좌표가 얼마였습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였죠. 그러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백제군 요거 접선의 기울기 얼마니? 알파 플러스 베타. 빼고 알파 플러스 베타. 오, 얘랑 평행이네요. 얘랑 평행이네요. 본 적 있잖아. 소민아 본 적 있지? 그래. 눈빛은 전혀 아닌데, 예.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요거 직선과 다시 말해서 요거의 기울기는 우리는 요점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있다 이거야. 그 위치가 중점이었다. 그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이 내용이라는 거야. 얘와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그림은 그 다음에는 어떤 걸로 연결이 되냐면 넓이적인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뭐 상관없습니다. 양쪽이 대칭이니까 넓이 똑같아요. 에? 알겠어요? 정원아, 이 넓이하고 요 넓이의 비 알아요? 몰라요? 정화야, 얼마야? 어디 갔어? 모른다. 알면 안다. 찍든지. 1대 1대1? 이건 뭐야 이거는 1대1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건 이거랑은 1대1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럴만한데 이거랑 1대1은 말이야. 그럼 1대2? 1대2? 좋습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하기 싫은데 너 수투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야. 수투했기 때문에. 어제는 아니죠. 그제죠. 그제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네요. 백제군 여가 K면 요거 얼마라고요? AK제곱. 현재는 요놈을 그냥 K제곱으로 써볼게요. 왜? Y는 X제곱으로 하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삼각형 넓이는 얼마? S1. 이 삼각형 넓이 얼마? K의 세제곱. K의 세제곱. K의 세제곱 맞죠?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뭘 공부했어?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여기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안 보이네. 여기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야 요거. 요거. 네. 여기가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고 뭐야? 이거네. 이거. 네. 네? 이거잖아. 예? 어디가? 뭐가요? 뭐가요? 잘라졌어. 요거. 아, 요거. 같은 말. 요거. 네. 요거 왜 선생님 여기 이걸 먼저 했을까? 우리가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어쩌니? 비리 관계? 뭔 말인지 몰라. 소민아, 왜 그래줬어? 왜? 어? 다해? 어? 넓이 구하러. 요거랑 왜 선생님 이렇게 그려줬어? 밑변 맞추려고. 오, 밑변 맞추면 높이가 비와 비례해서. 높이가 몇 비야? 비가 어떻게 돼? 1대2. 그렇지. 1대2 아까 했잖아. 이 길이 같다고. 아까 이 길이 같다고 했잖아. 이 길이 같다고. 네. 됐어요? 그럼 요 삼각형 넓이는 몇이야? 4K 세제곱. 아니. 2K 세제곱. 2K 세제곱. 네. 소연아, 이거 넓이 알아? 요거 이차 함수. 요 넓이 얼마니? 종아야 알지? 이건 알지? 이 넓이 몰라? 백제군 알지? 백제군 아는 너 신라군으로 바꿀 거야. 안명도 몰라. 나정 저요. 얼마야? 6분의 1. 그렇지 6분의 1. 그 다음에 K 플러스 K의 세제곱. 아니야. 6분의 1에 이 거리 2K. 이 거리의 세제곱. 6분의 1에 원래 6분의 1이 아니라 이창 최고창 A야. 어? 뭐야 도대체 너희들은 수투를 공부한 거야? 중2 거를 공부한 거야. 홍서. 그거 3차 함수 아니에요? 예? 이거 3차 함수 이렇게 아니야. 될 때 6분의 1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요? 오뇨? 2차 함수를 적분하면 3차 함수가 돼. 뭐 엄밀히 뭐 따지면 연결이 안 된다 이건 아닌데 연결시킬 수는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멀리 가는데. 자, 얘 그래프를 그리면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이 넓이하고 누구랑 똑같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높이하고 똑같습니다. 간격. 지금 뭔 말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백제 저거 구할 때 쓰는 게 6분의 1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넓이 구할 때 쓰는 게 6분의요. 요거 구할 때는 쓰는 6분의 1을 안 쓰는 잘. 6분의 1을 쓰는 사람도 있겠지. 왜냐면 식 자체가 다르니까. 왜냐면 얘를 적분하면 미분하면 개수가 달라지잖아. 최고창 개수가. 네. 다른 개수를 갖고 문제를 푸는 거고 2차 함수의 최고창 개수를 갖고 계산하는 거 3차 함수는 3차 함수 최고창 개수를 갖고 공부를 하는 거야. 답답해지네. 아 다음에 수투를 어떻게 하지 우리가? 요 기본인데 이게. 이거 정적분에서 이거 넓이 공식은 기본인 공식 중에 하나인데. 그래? 소민아 수투 했었지? 네. 자 x 세제곱 적분하면 얼마지? 그러면 3분의 1x 세제곱. 네 제곱. 세제곱. 알았어. 잘못 말한 거지. 그렇게 잘못 말했겠지? 네. 그것만 알고 있네. 이거 모르고 요건 넓이 알고 있어야 돼. 자 이제 마무리 짓읍시다. 마무리. 얘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3분의 4k 세제곱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요 넓이하고 요 넓이의 비였죠. 네. 요 넓이는 지금 3분의 4고 요 넓이는 2예요. 네. 3분의 4 대 2인가요? 그러면 뭐야? 2 대 3인가요? 2 대 3?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에요.
맞나요? 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2대 1이겠네요. 네. 맞나요? 그러면 지금 요 도형의 넓이는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된다 이거지. 어떻게 외울 건가 요것만 고민하고 있으면 돼. 알겠어요? 쉬운 방법으로 외우는 게 좋겠지. 선생님 봤을 때는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2대 1로 외워두고 나머지 넓이는 지금 도형이 몇 개 있냐면 지금 삼각형, 이차함수, 또 삼각형, 그 다음에 이쪽 부분. 그렇죠?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 짝짝짝 가야 돼요. 관계가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계속 나올 거야. 계속. 그럼 이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잠깐씩 달라져야겠죠. 그러면 알면 알 만큼 쉽게 풀 수 있다. 알고 있으면 아는 만큼 쉽게 풀 수 있다. 알겠죠? 다시 돌아가면 선생님은 요점 알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점이 여기에 중점이 됐다는 거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관계가 이렇게 될 거고 기울기 관계는 그렇게 형성이 된다 이거죠. 됐어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한번 써오는 게 숙제. 요걸 그거 뽑아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소미가 콧구멍을 넓혀서 이걸 뽑는 방법을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뽑을 줄 알았으면 보내는데 이걸 다음에 연결해야겠다. 와이파이. 와이파이.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나는 너의 메일을 등록하고 싶지 않아. 에어드랍. 에어드랍. 네. 기다려봐. 이게 또 프린터 잡힐 수도 있어. 와이파이가. 발견돼 에어 프린터가 없다고 또. 자, 이거를 선생님이 숙제라고 말하지 않아도 풀어야 되는데 시험 다음 시간에 풀어온 게 숙제다 하니까 인쇄해 주세요. 이거 원래 인쇄해서 하는 거. 하려고 했었지. 그래, 그랬을 거야. 내가 그렇겠지. 당연히 내가 알고 있어.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그래 지금. 내가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인쇄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 공부하는 게 진짜 이 그림이 나오면 이 구조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순서가 출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러지? 그러면 알고 있으면 다음에 출발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는 알고 있는 관계적인 부분을 알고 있으면 답이 그냥 짝짝짝짝짝짝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2분의 1 2점이 나왔네. 자, 일단 정석적인 풀이 한번 설명해보고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A란 점이 있고요. 지금 2차 함수식이 정확히 나왔네요. 그래서 접선 그거 접선을 그었어요. 접점 BC 나왔으니까 요걸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 공식도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알겠나요? 만들어낼 수 있겠나요? 백제군이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공식은 백제군이 알아보는 걸로. 여기 마이너스 2라고요. 마이너스 1하고요? 고맙습니다. 틀린 그림을 찾아주셨어요. 오, 눈이 좋네. 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 M으로 해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접한다 하면 M이 2개가 나오는데 그 M의 기울기 하나, 둘. 우리가 원하는 건 접점이니까 접점 구하고 이 접점 구하고 접점 구해가지고 우린 직선의 방정식 구한다는 게 흐름이 되겠네요. 요게 순서야. 이 풀이의 순서는 이게 정석이야. 요점 지나는 식 세워가지고 마이너스 식 세워가지고 얘랑 제곱하고 연립을 하면 판별식이 0이라면 m곱이 2개 나올 거 아니니? 그럼 집어넣게 되면 접점을 2개 구할 수가 있고 알겠어요? 그 접점에 따라서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네요. 됐나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베타는 2가 나왔네요. 실제적으로 아까 내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면 m값이 두 개가 나올 건데 하나는 m값 요놈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2고 요놈은 4가 나오겠네요. 이게 다시 식에다 집어넣으면 접점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접점이 마이너스라고 2가 나올 거라는 거죠. 알았어요? 실전에서는 그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서술형에서는. 아시겠죠? 접점 나왔으니까 우리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다른 방법 한번 해볼까요? 이 연구를 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게 목적이 누구냐면 지금 요거 직선의 방정식이네. 요 직선의 방정식은 누구랑 똑같다? 얘랑 기울기가 똑같다. 얘는 x가 2분의 1이니까 요놈의 기울기는 2알파, 2x. 기울기는 1이네요. 요 기울기는 1이네요. 네. 됐습니까? 이 점의 좌표는 알아 몰라? 몰라요. 알죠? 요렇게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러지? 요즘에 그러면 얼마에서 좌표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4분의 1이니 이놈이 2와 4분의 1만큼 2와 4분의 1만큼 가면 되니까 2와 2분의 1이 y좌표네요. 요즘의 좌표는 2분의 1, 2와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이 점의 좌표가 되겠네요. 기울기는 1 나왔고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다. 이 관계를 이해가 있으면 어떤 걸 써도 관계는 없을 건데 순서대로 간다 하면 선생님 얘기했어요. 요렇게 정석은 그거야. 나머지는 지금은 너희들이 항상 공부할 때는 내가 다른 방법을 막 알고 있어. 다른 방법은 알고 있어. 그거는 답을 위한 거고 이 문제의 순서가 서술형은 어떻게 될 건가는 써봐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둘 중에 의도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 둘 중에 내가 선택을 써야 돼요. 당연히 빠른 길이 있고 서술형에서 원하는 길이 있겠지. 둘 다 알아놓으면 혹시 내가 서술형의 길을 몰라. 빠른 길을 써놔야지. 감점 좀 당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썼냐? 그러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물어봐. 서술형. 왜냐면 선생님이 의도한 바가 방법론이 몇 가지가 있어. 근데 얘가 이상하게 풀어놨어. 그러면 근데 틀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넘어간지 모르면 이제 학생을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풀었냐를 설명하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좀 설명하면 돼요. 알았어요? 준비해서 가야지. 내용을 준비해서 가야지. 이렇게 대답하면 그러니까요. 제 머릿속에 이렇게 풀라고 기억이 됐는데 도대체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어떻게 되겠어? 둘 중에 하나겠지. 얘가 천재인가? 그러겠지. 그러니까요. 제가 7살 때 기억이 났던 문제인데요. 이렇게 하면 돼. 소민 알았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미분을 많이 배워가지고요. 미적분이 너무 혼동스러워요. 지금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운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하면 돼. 알았어? 평상시에 이렇게 말을 잘 돼. 수업 시간에 잘 열심히 듣는 친구는 그래 넌 천재야. 평상시 마음에 안 드는 백제공 같은 너 베꼈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았어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